자꾸 내신을 하다 보면은 너무 세부 내용을 가지고 지엽적으로 보게 돼요. 수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자, 사실 제가 수업을 쭉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가 있잖아. 걔네들이 이제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명백한 과목이고,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고1, 2 때 되게 좋은 수업들을 들어놔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내신 수업이나 그냥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 답을 찾아요. 특히 극상위권 친구들은.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고3 돼가지고 쉽지가 않아. 자,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제부터 그런 맥락인데요.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이 고정 1등급 100분이 막 98, 99, 100을 항상 찍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지문은.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막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얘기하고 계시면 안 되고 그냥 딱 이렇게 해요. 법은. 왜? 철저하게 논리적이라는 거잖아. 그럼 논리적이라는 게 뭘까?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다룬다는 얘기야. 그런데 법은 논리적이어야 되죠. 하지만 모순적인 건 뭐야? 현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 한번 해볼까? 올해 모든 수험생들의 수학 점수는 원점수 0점부터 100점 사이일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하잖아. 또는 100분위 점수 0점부터 100점 사이일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 쓸데없는 추정이죠. 당연한 얘기니까. 이해됐어? 그런 얘기야.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가능한 경우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걸 어떻게 다 놓고 있겠으며 심지어 내가 예측을 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해.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평면기하만 다뤘어.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도야. 근데 구면기하기는 270도도 넘겨버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인 거야. 철저하게 표처리하고 정보처리 안 하시면 힘들다. 그리고 얘는 표처리 정보처리가 깔끔해질수록 답이 너무 깔끔해진다. 자, 1단락 주제는 간단합니다.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요. 그렇게 도입을 했어. 그러니까 잘 들어. 노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워딩을 박지는 않았으나 그냥 문제인 거예요. 자, 법 해석이 뭐야? 1단계 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2단계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건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긴대. 자, 그럼 2단락 역할은 뭐냐? 왜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생긴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핵심적인 의미, 핵심 사례에 해당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경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문제가 돼. 왜? 언어가 확정돼 있거나 불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 해결 못한대. 왜? 언어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 언어의 본성 자체가 개방성이다 보니까 불확정적인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동시에 미래 모든 가능성도 처리 불가능한 게 언어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확정적 영역이 무조건 생긴다. 자, 문제 원인도 봤으니까 해결책 봐야죠. 그게 뭐야? 하트의 연애요. 그러면 명확하게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불확정적인 건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준다? 판사님이 해결한다. 자, 그럼 판사님의 역할은 뭐냐? 그렇죠. 법 경계에 있는 것들을 법 외적인 요소, 목적이나 정책들을 고려해서 재량의회에서 선례를 남기시고 그 판례가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역할은 두 가지야.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과 불확정적인 부분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이야. 자, 그런데 4단락에서 플러는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플러의 견해는 모든 경우에 판사의 재량이 적용된다, 작동된다 얘기를 하되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법 좀 어떻게 하라고요? 내용처럼 터진다. 주제구조 진짜 뒤지게 빡세게 잡아라. 나도 모르게 요즘 고1 잼민이들 내신 잡아주다 보니까 내신 예상 문제들이 되게 지엽적인 변별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근육이 풀어져 버린 거야. 다시 이제 근육 만들어야 돼. 얘네 똑같아. 아시겠죠? 자, 요 느낌이야. 구조도 다 그리고 필기 했어? 자, 2번 그리는 거야. 첫 번째 어디? 너희가 지문에. 그리고 제가 필기해 준 거, 자, 항상 여러분 필기는 연필이야. 연필로 하시고 색깔펜으로 더 씌워서 교정. 자, 두 번째 구조도도 니네가 먼저 그려. 노트 반 접어. 왼쪽에 니네 거 그려. 오른쪽에 내 거 그려서 비교 고쳐.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안 했지? 니네가 일단 니네 능력 나름껏 구조도 그려. 5분 준다. 그려. 그리고 얘 그려. 그리고 고칠 점 적어. 알겠어? 자, 봅시다. 법 해석은 그래 주제죠. 법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건다. 1. 핵심 단어 파악해봐. 법규칙의 내용 파악. 아이고 주황색으로. 내용 파악.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확정. 자, 그런데 주제 도입을 했는데 주제 도입된 내용이 그래 가장 가치 높은 정보일 것이고 많은 사례 법규칙이 문제없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양보 쓰면서 뒤쪽 가치를 더 높였죠. 일부 사례는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됐죠? 이에 주목해서 하트가 해결을 해준 거야. 2단락. 자, 그럼 해결 방법인 하트는 자, 여기 나와 있는 P, C, S를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문제가 되고 왜 문제 원인이 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개방적 구조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개방적 구조가 뭔데? 자, 여기는 크게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1.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된 핵심적 사례, 의미 확정 있지만 그렇지 않은 2. 경계에 있어서에는 불확정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분류를 표처리해야지. 저 따라와봐.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 핵심이냐 경계냐 확정이냐 불확정이냐. 그러면 두 가지로 범주를 나눠놓고 가는 거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옛날 기출 보면요. 자, 모든 지식은 100% 경험적 지식이다. 아니다. 선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다. 100% 선험적 지식이 진리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 왜 100% 선험적 명제가 진리냐? 종교 경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허황된 얘기 같은데 요즘 이거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인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세계일 확률이 수십억, 가상세계가 아닐 확률이 수십억 분의 1이다. 왜? 결국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우주의 전체 지식을 무한대라고 놓고, 여기 있는 100% 지식이 경험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선험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콰인 총체주의 같은 지문에서 뭐라고 했었니? 쉽게 고쳐지는 중심부 지식과, 고치기 힘든, 다시, 쉽게 고치는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나눴었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도 정보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해보자면, 중심부 지식, 그래서 안 고쳐도 되는 애들. 근데 주변부 지식, 경계에 있어서 불확정적이어서 고칠 가능성이 있는 놈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 정보 분류 체계로 가셔야지 뭔가 해법이 보이지, 자꾸 내용을 편하다고 읽고만 이해하면 도대체 무슨 성장이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아직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 벌써 꼰대처럼 살고 있으면 미래가 뻔하죠. 자, 일리다 흐름 잡았고요.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문제가 뭐냐? 법의 개방적 구조가 있는데, 법 규칙이 명확히 적용되는 거 오케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불확정적이야. 그 문제가 되는 건 확정이 아니라 불확정적인 애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불확정적이 되는 거야? 그렇지. 개방적 구조 때문이야. 왜 개방적이야? 언어의 본성이 개방적이고 미래를 일어날 일을 모든 사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정될 수 없는 게 이유야. 따라서 개방적 구조가 원인이 돼서 언어 의무가 불확정적이 되니 성문법 체계로 법을 정해놔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원 안의 조용함과 평화를 위해 공원에 탈 것을 출입 금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그대로 흘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돼? 언어의 의무가 불확정적이라는 거야. 즉 공원에 탈 것 금지. 자, 탈 것이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옛날에 뭐가 킥보드가 없었어. 스케이트보드도 없었어. 그럼 누가 봐도 탈 것은 뭐야? 오토바이, 뭐 아니면 뭐 차. 맞잖아. 공원에 오토바이 끌고 차도 끌고 사람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자전거도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어? 애들 자동차가 생겼어. 또는 애들 킥보드가 생겼어. 사실 애들 킥보드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장난감 탈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맞죠? 탈 것은 탈 것인데 장난감 탈 것은 금지를 해야 되나? 그것도 애매하잖아. 유모차도 탈 것이잖아. 휠체어도 탈 것이잖아. 그럼 탈 것 금지라고 그래서 그럼 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꼬맹이들은 공원도 못 오냐? 내가 업고 다녀야 돼요? 그건 또 이상하잖아. 그 얘기야. 맞네? 아,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나 경계선에 있는 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예시의 끝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시는 무조건 앞쪽에 나온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예시 역으로 끌리면 안 되고 앞쪽에서 정보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드린 힌트는 뭐냐면 옆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버리자야.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자꾸 보고 베끼면 안 된다니까. 니네 가셔야 돼. 제발 니네 가셔야 돼. 시험장 가서 내가 옆에서 대신 쳐줄 수 있으면 나야 좋지. 근데 니네가 해야 돼 이제. 자, 그럼 주제는 뭐니? 법 해석이야. 법 해석은 두 가지 의미야. 첫 번째는 뭐야? 내용 파악이야. 두 번째 내용 파악했으니까 뭐 하겠어? 그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는 거야. 깔끔하게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제의 원인은 뭔데? 첫 번째, 언어가 1. 개방적이야. 2. 언어가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자,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뭐가 생겨? 확정되는 영역과 두 번째, 불확정되는 영역이 생겨. 그럼 당연히 이 불확정되는 영역이 문제인 거죠. 이해를 못할까봐 예시까지 들어줬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정보를 완전하게 파지했다. 즉, 니네가 완전하게 정보를 처리했다가 되면 이 정도로까지 요약 정리하면서도 내용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더 위로 가잖아요. 암산으로 풀어요. 자, 다시 1단락 법 해석 1 내용 파악이 적용 범위. 2단락 언어는 본성이 개방적이고 미래에 있어서 모든 사태를 판정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 영역도 있지만 불확정 영역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3단락은 당연히 어떻게 되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3단락 봐. 하트는 법규칙의 의미를 확정적일 때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1번 경우야. 자, 굳이 구조 흐름을 잡자면 이런 거야. 그리고 법규칙은 대부분 확정적 의미야. 하지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라고? 여기 불확정적인 거 2번 경우라고. 자, 2번 경우 누가 해결한다? 판사님이 해결한다. 자, 판사는 어떻게 해결한다? 첫 번째, 사회적 목적과 정책 등을 고려해서 법 외적인 걸 고려해서 재량과 판결을 했더니 판사님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1번에 있어서의 판결도 있겠지만 2번에 있어서의 판결을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돼? 선례가 돼. 바꿔 이게 뭐야? 판례가 돼. 즉 규칙 제정 기능을 하신다. 자, 저 따라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됐니? 요게 되셔야 된다니까. 선생님 쉬운데요. 그냥 다 맞았는데요. 알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전에서 당황스러우면 눈이 블랙아웃 돼요. 그때 여러분이 손으로 풀륜, 즉 손으로 기억시켜 놓으시면 풀어. 다시 쪽으로 와요. 4달러. 자, 풀러는 하트의 법 해석이 어떻게? 비판했죠. 근거가 있어야 돼. 왜 그래? 이게 무슨 얘기지? 목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다시 저 따라와. 여기 봐. 자, 여러분한테 퀴즈가 있어요. 자, 우리는
자, 퀴즈가 있어요. 왜 빨간색, 파란색만 있으면 되는데 왜 짙은 빨간색이 있고 연한 파란색이 있을까?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여러분. 자, 그 퀴즈. 누구 뽑으셨어요? 같은 나라 퀴즈는 아니야. 자, 별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오로 끄는 거야. 자, 여기는 극우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는 극좌라고 합시다. 자, 정확하게 중도가 있고, 저는 정규분포도 아니야. 저는 딱 정확하게 여기니까 양쪽에서 욕사대기로 오로 어쩔 수는 없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심상정 아시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자, 심상정 어디쯤이신 것 같다? 누가 봐도, 미안해요. 진보라고 할게. 극자리면 또 진보. 왜 이렇게 표정 우울해, 얘들아. 그냥 웃으면서 해도 돼. 자, 누가 봐도 심상정 요쯤 계실 거고, 이제 민주당 이쯤 있을 거고, 누구나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볼게. 야, 저건 쉽다. 자, 우리 대구시장님. 이쯤 계신 것 같고. 아니, 그냥 내 느낌이야, 내 느낌. 내 느낌. 우리 이제 이쯤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다들 이제 동의할 수 있죠? 알아서 해. 미안해. 동의 못해도 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리 와. 여러분 판단해 봤을 때, 봐. 법률에 있어서의 성문법 그 자체 언어만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대부분의 수능 국어를 푸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A면 A지 왜 B냐? 요딴 얘기를 해. A는 B다, A 등호보다 A와 B가 동치명제다. 그거 아니라 그랬지.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 꼴이면 A랑 B랑 완전히 같진 않은 거야. 지적음이, 함축적음이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반면에 여기는 그 재량을 많이 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이죠. 자, 그럼 봐. 지금 워딩 그대로 와봐. 뭐라고 나와 있어? 불러. 비판했어. 왜? 개별 단어들에 지나치게 집중한대. 개별 단어 3단락에서 뭐라 바꿔 쓸 수 있을까? 2단락에서 2단락에서 뭐라 바꿔 쓸 수 있을까? 언어. 맞죠? 그래서 대안으로 뭐야? 목적이 중요하다고 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저 따라오시면 법 해석 관점. 그래 주제는 법 해석이야. 법 해석 관점에 뭐가 있는 거야? 언어에 집중하는 쪽이 있고 목적에 집중하는 쪽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면 언어에 집중하는 쪽이 누구라는 거야? 하트라는 거지. 목적에 집중하는 게 누구라는 거야? 풀러라는 거지. 그러니까 풀러는 목적이 중요한데 너 너무 언어에만 집중하고 있어라고 비판을 하는, 이해됐어요? 스펙트럼이라고, 스펙트럼. 그래서 비판 근거가 뭐야? 그래. 자, 우리가 목적과 언어를 밸런스했게 또는 목적을 고려해야 되는데 언어를 고려했다잖아. 분배냐 성장이냐? 성장이 중요하다. 또는 분배나 성장이냐? 분배가 중요하다. 법의 목적이냐? 해석의 언어가 중요하냐? 이 사람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예 이거를 무시를 했냐? 그건 아니야. 인정할 건 인정해. 왜? 그래도 네가 언어를 중시하는 이유는 봐. 아예 성문화된 법이 없으면 누가 법을 지켜요? 법이 없는데. 이해됐어?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성문화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일단 법으로서, 언어로서 성문화는 되어 있어야 돼. 다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언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더 목적을 따져야 되겠다. 이게 4단락의 주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항상 OX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너 좌야 우야. 아니 좀 중도일 수도 있지. 사람이 둘 중 하나냐 왜? 그리고 저기 아까 세 분 계셨죠?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훌륭하신 정치인 분들, 심상정, 문재인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 분들도 각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신데 그걸 한 싸대기로 몰아가지고 이런 우파 새끼, 이런 좌파 새끼 이러면서 싸우면 답이 없는 거야. 똑같아. 여기도. 목적이냐 언어냐에서 한쪽을 극단적으로 한 게 뭐니라고? 좀 방향성이라고, 스펙트럼이라고. 잘 넘어갔으니까 그냥 좀 하시고, 표정이 너무 불안한데, 표정이 너무 여러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걱정해 주시는 거 알아요. 자 봅시다. 즉 판사님 뭐 하실 분이래? 탈 것을 금지하는 규칙과 맹약을 해서 해석 전반에 고려해서, 즉 무슨 얘기야? 전반을 파악하라는 거야. 일리를 분류해라, 분류하지 말라, 분류하지 말라. 저 따라오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즉 4단락은 그래서 뭐라고? 판사 재량이 핵심과 확정 포함이야. 즉 확정, 불확정 중에 하트는 확정은 법대로 하면 돼. 불확정만 판사가 정하세요. 아니야, 풀러는 둘 다 하세요야. 그러니까 표처리를 깔끔하게 2, 3, 4단락을 연결을 지으셨어야 정보가 깔끔해지는 거다. 처리가 완벽해지는 거다. 이쪽으로 와. 이렇게 가셨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불확정적일 때만 불확정 집합 여사건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즉 전체 집합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치라고 어떤 사람 말했는데 이제 갑자기 예시 나온 거죠. 뻔한 얘기지. 그렇지. 어른들한테 놀이는 뭐 노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야. 뭔 소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예시가 더 이해가 안 돼. 뭐 도박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몰라. 넘어가 그냥. 자, 그럼 봐. 한편 화재 전환이죠. 이런 건 놓치면 안 되지. 하트가 법규칙의 언어를 중요하게 법을 해석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거는 또 뭐라고? 이해했다? 인정할 건 인정했다. 자, 무슨 얘기야? 법으로 금지되고 허용되는 행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 성문화는 시켜놔야 그래도 법치는 가능하지. 근데 뭐 법 자체가 없는데 누가 법을 지키냐고. 그 얘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되게 간단한 지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 처리 도구에 익숙해져서 이걸 암산으로까지 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면 끝난 거야. 암산이 안 될 때 뭐 한다? 풀이 과정을 써서 이해한다야. 필기 잘 하시고. 자,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법을 해석할 때 규칙의 적용 가능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래, 이게 지금 1단락, 2단락, 3단락에 나와 있는 P, C, S 중에 자, 일단 글의 주제는 법 해석. 적용 가능 여부, 문제가 되는 사례. 그래서 C, E, P. 맞죠?
해결 방법은 안 나왔고. 물론 하트에게 법회색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들의 지나치게 이 개별 단어 바꿔 쓰면 뭐라고?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한 거잖아. 이게 사단락 구종구구. 3번 선지. 하트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 법규칙의 의미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1. 적용의 기능도 하지만 이 뭐라고요? 제정의 기능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3단락 주제로 흐름이 잡히실 거고. 4번. 법해석은 법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 부분을 협정하는 거다. 이게 1단락 주제 1번, 2번이잖아. 정답 5번이겠네. 하트는 법규칙 맥락 목적이 법해석이 언제나 고려된다. 자, 봐봐. 목적을 고려하겠다는 입증이 누구야? 플로라니까. 언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어디야? 하트라고요. 하트가 아니야 누구야? 플로라고.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으니까 명확하게 정답이 딱 하고 보이는 이런 느낌을 풀어주셨어야 된다. 되셨죠? 글씨 예쁘게 쓸게. 하트가 아니라 누구라고? 플러. 물론 내용 일치로도 풀었겠지. 내용 일치로도 풀었겠지.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재민들처럼. 왜? 너희가 나중에 이 정보 처리 능력, 언어 처리 능력을 대학교에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까지만 보니까 나는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재밌어 보여. 재밌어 보여? 대단한 사람이네. 아무튼 뭐 그쪽이 진로인 것 같다. 그러면 그쪽 진로에 맞춰서 해야 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경찰서 가서 왜냐면 봐봐. 민사랑 형사랑은 달라. 형사는 요건이 명확해야 되고 법률 용어가 명확해져야 돼. 왜? 인권 보호야 사실은. 왜? 만에 하나 걔가 억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려면 굉장히 엄밀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피해자야. 내가 근데 엄밀하게 그 법률 용어를 제대로 못 쓰거나 상황을 정리를 못하면 내가 피해자한테 피해 구제를 못 받는다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알든지 아니면 알고 변호사 도움도 받든지야.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걸 자꾸 당장 여러분이 편하고자 내용 일치로만 간다?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가지고는 그건 인생이 아니야 얘들아. 인생은 뭐냐? 항상 매 순간 성장이야. 자, 두 번째. 개방적 구조는 문제의 원인이죠. 법규칙은 언어 의미가 확정적일까? 확정인데 어떻게 개방이야? 맞잖아. 한 단어 써주면 돼. 뭔 확정? 뜨거운 확정. 미안해. 너 이거 자꾸 선생님 뭐 그래. 수능 끝나고. 야, 합격했어? 아, 뜨거운 합격이야. 씨발. 막 진짜 존나게 뜨겁게 합격했구나. 불합격이래. 미안해. 그런 개소리를 너희 작년 재작년 선배들이 해가지고 너도 모르게 뜨거운 확정 일단 개소리를 했으니까 니네 선배들한테 뭐라 그래라. 자, 대부분의 법규칙은 언어로 구성되므로 개방적 구조를 가진다. 그래. 언어의 본성이 개방적 구조잖아. 엄마한테 등짝 맞았대요. 엄마가 붙었어. 뜨거운 합격했어. 그랬고 엄마가 좋아했는데 한 3분 있다가 불합격이라 그래가지고 등짝 뒤지쳐 맞았다. 이런 얘기를 결국엔 약대 갔었던 재작년인가 작년 조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죠. 이게 또 뭐 애들 가르치다 보면 재미가 또 재밌는 일들이 많아. 자, 10번 볼게요. 자, 기억 니은의 보기에 대한 반응이야. 자, 봐. 뭐 그리면 돼? 스펙트럼. 기억은 뭐 하는 사람이야? 좌폭파가 아니라 언어가 중요한 사람. 니은은 뭐 하는 사람이야? 법의 목적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이죠. 자, 먹을 것 섭취. 이 언어대로 와야 된다. 이 사람이죠. 아니야. 즉, 목적을 고려해다. 야, 약 같은 건 인정을 해줘야지. 이쪽이겠죠. 그러니까 목적이냐? 야, 약도 먹을 거니까 처먹지 마. 요렇게 되는 건 난 고란 얘기잖아. 자, 그럼 봐. 기억은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언어 표현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먹을 것 아래 사례가 있다. 자, 2번.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으로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경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기억이 생각하는 문제 원인은 뭐야? 경계에 있는 애들이죠. 니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사는 규칙과 그렇죠. 즉 기억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과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니은 입장인 거잖아. 4번. 규칙을 만들 때 약의 섭취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는 게 언어의 본성이죠. 그 본성이 문제의 원인이고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누가 해결해? 판사 재량으로 해결해라. 니은은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전부 다 뭘 고려해라? 목적 고려해라. 정답 5번이겠네요. 결국 규칙에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 왜? 일단 첫 번째 언어적으로 판정해야 되니까. 니은은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가 판사가 규칙의 언어의 근거에서 확정했다면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봐. 왜 정답이 5번이니? 개소리를 하잖아 지금. 봐. 지금요. 규칙의 언어의 근거에서 확정했다는 언어를 중시하는 관점이야. 근데 봐. 목적을 중시한다는 니은 입장이잖아. 니은은 목적을 고려하라잖아. 그런데 봐. 빨간색은 언어를 중시하는 관점이라니까? 목적을 과도하게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해됐어? 언어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목적 고려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답은 끝이야. 이거 왜 틀리고 있어? 이거 왜 틀렸겠어? 내용일치니까 터지는 거야. 왜 맞았겠어? 내용일치에서 맞은 거야. 그 얘기야. 내용일치라면은 운 좋으면 막 운 나쁘면 틀려. 그런데 주제 구조를 빡빡하게 제대로 처리하시고 내용 처리가 되셨다면 이해가 되셨다면 그냥 정답이 딱 하고 보이는 거라고. 제발 보셔야 돼. 왜 내가 다른 선생님도 웃긴 건 봐. 내가 배워야 될 점이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잖아.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유튜브에 떠. 국어 해설을 봐. 와, 갑자기 피코소 돼. 개소리를 해, 진짜.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누군지 저격하고 싶다 관심도 없어. 근데 뻔해. 자, 하나만 얘기할게, 얘들아. 우리 옛날에 1구 수능에 첫 번째 문제 3번 선제가 뭐라고 돼 있냐?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왜 틀린 거야? 법률 행위와 법률 법률 효과는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요소 관계이기 때문이야. 근데 A가 없으면 B가 없다? 인과잖아.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다. 인과관계잖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그 선제 출제 의도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둘 사이에 존재하냐, 아니면 구성 요소 관계냐, 구성 요소 관계가 틀린 선제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게 법적인 접근인데, 글쎄 뭐라고 해놨냐? 이거 예를 들면, 뭐라 그랬지? 법률 행위 말고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해놨어. 왜 그런 줄 아냐? 머리가 덜 떨어져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답은 알지. 그러면 끼워 맞춰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 지 혼자 하지. 그러니까 반성을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보고 배우시라고. 아시잖아요. 솔직히 내 수업 다 듣는 거 알아. 들으셔 그냥. 영상 여기까지.